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닌 홍콩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홍콩 무역 흑자는 301억 3,900만 달러로 무역 상대국들 중 1위였습니다. 2009년 이후 10년간 1위 자리를 지킨 중국은 2위로 내려갔고 베트남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역을 통해 적자를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여전히 일본이었지만 대한국 수출 제한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적자 규모는 16년 중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한 품목은 반도체로 전체 수출액의 17.3%를 차지했고 자동차와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한 폐렴과 관련해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선제적인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수 등 국내 경제 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주식 발행 규모가 전년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발행액은 5조 3,172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 기업 공개는 2조 4,677억 원으로 6.6% 늘어났지만 유상증자가 2조 8,495억 원으로 56.7%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주식 발행 규모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았는데 이 중 회사채 발행액은 170조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5.8% 늘어났습니다. 회사채 발행은 일반 회사채가 27% 급증했고 이 중 포스코와 한국중부발전이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에 대해 통신 품질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품질 평가는 상반기에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주요 85개 시를 포함한 주요 행정동 200곳에서 진행됩니다. 5개 실내 유동인구 밀집 지역으로 품질 평가 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5G 서비스 제공 여부, 5G 통신 품질, 5G에서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평가 결과는 7월에, 하반기 평가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서울이 중국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 우한이 아닌 다른 중국 지역의 노선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에어서울이 처음으로 에어서울은 인천 장자재, 인천 리니 노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서울은 현재 인천 장자재 노선을 주 3회, 인천 리니 노선을 주 2회 운항하고 있지만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노선 전체에 대한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예약분부터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여정 변경과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의 운항을 중단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부산 장자재 노선을 오는 29일부터, 무안 장자재 노선은 오는 30일부터 각각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내일 서울 을지로 본점 집무실로 첫 출근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한 지 27일 만으로
윤 행장의 임명을 두고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 행장,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동의를 받은 후 투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와의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그동안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봐왔던 윤 행장은 내일부터 본점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뒤 정상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수출 증가 예상 지역으로 신남방 국가를 꼽은 기업이 절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최근 몇 년 사이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과거 장기 평균보다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의 초단타 매매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연간 5조 6,458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펀드가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PIS 펀드의 주간 운용사 자격으로 각 부분의 하위 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